그나마 사정이 나은 듯 했던 동양시멘트까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동양 사태 후폭풍 진단해봤습니다. 이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그동안 동양그룹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동양의 몰락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까지 이 동양그룹의 상황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양시멘트는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적자를 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수익 부진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다 10월부터 금융투자업 규정이 바뀌면서 동양에는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동양 레저나 동양 인터내셔널과 같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계열사의 어음을 동양증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레저나 인터내셔널 또 동양그룹의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양그룹 내부의 지배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룹의 자금력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동양증권을 지배하려다 보니 순환 출자 고리가 복잡해진 거죠. 현재현 회장이 동양레저를 통해서 동양그룹 또 인터내셔널, 시멘트, 파워 등을 차례로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한 곳에서 부실이 나면 다른 곳에서 돌려막는 식으로 부실을 가려왔던 겁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1조 8천억 원 규모였던 회사채와 기업 어음 부채가 올 9월에 2조 3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한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서 다른 계열사까지 연쇄적으로 부실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습니다.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심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까지 될 때까지 채권은행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사실은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게 아니고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동양그룹 고위 관계자는 매일 산업은행을 찾아가서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입니까? 네, 주거래은행이 지금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채권단들은 지원은커녕 이 동양시멘트에 빌려줬던 자금을 올해 초부터 계속 회수해 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530억 원의 대출이 회수가 됐습니다. 은행들은 도대체 왜 돌아섰을까요? 지난 웅진그룹과 STX까지 이 끊이지 않는 대기업 부실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금융권 실적이 좋지 않은데 이 대기업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은행들은 충당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동양시멘트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동양이 법정 관리를 신청해도 크게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올 상반기 말 현재 채권단은 동양그룹에 4,6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장부가 8천억 원에 달하는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담보가 대출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렇다 해도 이 부실이 수조 원에 달하는 STX와는 자율협약까지 맺어놓고 수천억 원 수준으로 부실이 적은 동양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네. 특히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을 자처해놓고 막상 위기에 몰린 동양에게는 등을 돌리면서 동양그룹의 부실을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네, 먼저 동양과 레저, 인터내셔널 세 개 계열사를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이어서 또 시멘트와 네트워크스까지 법정 관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동양 시멘트 같은 경우는 재무 사정이 그나마 낫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시멘트의 경우 부채 비율이 지난 6월까지 190%로 다른 계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동양그룹과 네트워크스의 부채 비율은 한 700% 정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또 시멘트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업계 3위여서 회생 가능성도 꽤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과 채권은행 모두 뜻밖이라는 반응입니다. 시멘트와 네트워크스까지 합쳐서 총 5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피해를 보게 된 개인 투자자가 4만 6천 명이 넘고 투자한 금액만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갑작스러운 법정 관리 신청에 동양그룹 측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또 보유 자산을 신속하게 매각하려면 채권단 자율협약보다는 법정 관리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였거나 또 채권은행들의 경영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너인 현재현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내놓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법정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번에 피해를 본 채권 투자액 대부분이 이 회사채 아니면 기업 어음이었습니다. 이 그룹과 레저 또 인터내셔널 이 세 개 회사의 투자액이 총 1조 3천억 원인데 이 중에 1조 2천억 원이 개인 투자액이었습니다. 그동안 동양그룹이
계열사 부실을 알면서도 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팔아온 금액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이죠. 투자자 수로 따지면 레저와 인터내셔널이 1만 13,000명, 또 동양그룹은 2만 8,000명입니다. 거기에 뒤늦게 법정 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투자자가 5,000명이고요. 이 투자자를 모두 합치면 4만 6천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자그마치 99%가 개인 투자자인 셈입니다. 전부 개인이라는 얘기군요.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네, 이 동양그룹이 휘청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에 좀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는데요. 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부채가 늘면서 몇 달 전부터 동양 주요 계열사들이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동양에 이 투자를 꺼린 것도 사실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증권사를 통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 어음과 회사채는 고금리로 거래가 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동양 계열사 기업 어음으로 몰려든 겁니다. 네, 잘 모르는 개인들만 다시 물린 셈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5개의 비금융 계열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 법정 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금융 계열 회사들은 사정이 괜찮습니까? 안전한 건가요? 네, 일단 금융계열사들은 안전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증권가 자산운용 또 생명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했고 지금도 계속 감시 중에 있습니다. 이들 금융계열사에 투자된 고객 자산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위탁한 주식이나 채권 또 고객 예탁금까지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보관돼 있고 또 자산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동양그룹 소속이 아닙니다. 사모펀드인 보고펀드가 대주주라서 동양그룹의 위험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이 법정 관리 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모든 채권 채무 행사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법원의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채무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일부 자회사는 매각될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DIP, 그러니까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라고 해서 이 기업 회생 과정의 기존 CEO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따라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랄지 투자 위험성 등을 안내받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했다면 이 불안전 판매에 속하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앞으로 2달 동안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방문을 하거나 등기, 또 팩스, 전화, 인터넷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하면 되고요. 분쟁 조정 결과 불안전 판매로 판명이 되면 증권사는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 추석 전날까지도 동양증권이 상품 판매를 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는 하루 1000건씩 투자 피해자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막상 분쟁 조정 대상에 속하는 투자자는 얼마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등의 원리금은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상환받게 되므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불안전 판매 피해 신고 건수가 1,800건을 넘어서면서 금융감독원도 신고센터와 상담 인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과 사무소, 출장소 등의 9개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전문 상담원 등 상담 인력을 31명에서 49명으로 대폭 보강했습니다. 또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변호사와 금융투자 감독 검사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도 설치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에 동양증권 관련 고객들이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상담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는 피해 사실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분쟁 진흥국의 민원을 배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다수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설명서에 직접 서명한 데다 불안전 판매 입증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 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문, 설명 자료 등과
직원이 가대 광고나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녹취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질질 끄며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합의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과 동양증권 경영진이 9월까지도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 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워크스까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도덕적 논란도 일면서 피해자들의 동요는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불안전 판매로 판정이 되면 채권을 매각한 증권회사, 금융회사가 보상을 해주지만 불안전 판매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복잡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실사 과정을 거쳐서 보상을 받게 될 텐데 별로 크게 많이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최근 법정관리 사례를 보면 이 웅진홀딩스는 회사채 50% 정도, 또 극동건설은 10% 정도를 돌려받은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동양회사채와 기업어음의 경우에는 행명가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보상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회사채 가격이 올라 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회사채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동양그룹이 계열사 매각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투자자 피해 현황, 이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